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도우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입니다. 다음은 메리바라 GM 회장, 그리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가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입니다. 기아차 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차 노조와 만나는 파격 행보를 보인 지 한 달도 안 돼서 계열사 노사 갈등이 생긴 건데요. 박사님, 이 현대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열사들은 아직 임단협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죠? 예, 현대 기아차 그룹의 이 노사 문제, 노사 분규가 심상치 않은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기아차는 부분 파업의 시작을 했죠. 이미 조기 퇴근을 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현재 이번 파업은 사흘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또 앞으로도 회사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 그 파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그 관련 현대차 전체 노조들이 지금 연일 합동 회의를 갖고 기아 현대차 이 노사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이런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거든요. 네. 코로나 전국 속에서 그동안에 상당히 잠잠해왔던 이 노동 현장이 다시 좀 시끄러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는 지난 23일에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이른바 양재동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이 양재동 가이드라인이 어떤 건가요? 네, 지금 현재 노동 현장에서나 또는 현대그룹에서 양재동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네. 현대차 그룹의 본사가 현재 양재동에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 삼성동으로 옮기면 삼성동 가이드라인으로 말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회장님이 계시는 현대차 그룹의 본부 수뇌부가 양재동에 있는데 네. 현대차는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회사가 여러 회사 조금씩 업무를 달리하는 여러 계열사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양재동 본사에서 한번 방침을 정하면 각 사의 개별적인 사정 이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양재동 본사의 뜻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노사 협상을 맺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증폭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아차를 비롯한 계열 회사들이 전부 다 담합을 해서 의선 회장이 주도하는 이 양재동 라인에 한번 대항을 해서 양재동의 가이드라인을 한번 분쇄해 보겠다는 이런 지금 움직임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기아차 노조가 파업을 하고 계열사들도 파업 조짐이 보이면 부품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19 여파에 더해서 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품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생산하지 못하는 만큼 납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너럴 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도 최대의 피해자는 현대차 그룹도 아니고 노조도 아니고 결국 협력사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이번 기아차의 부분 파업으로 약 8,000대의 생산 손실이 예상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사흘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8,000대. 지금 코로나19로 한때 줄어들었던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서 좀 타격이 예상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정의선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만나서 회동을 가졌는데 경기도 의왕에 있는 롯데케미칼 사업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의왕에 롯데케미칼의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신동빈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네. 이것은 아마도 이 롯데가 갖고 있는 신소재 기술을 자동차에 장착을 해서 자동차를 더 가볍고 더 어떤 그 에너지 절약형으로 만드는 거기에 대한 롯데그룹과 현대차 그룹의 연합, 대동맹 이런 것이 광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당면한 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이런 문제도 좀 장애를 받겠죠. 특히 이 현대차는 노조들이 지금 흥분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3분기에 현대차가 빅베스라는 이름으로 그동안의 적자를 3분기 영업 재무제표에 집어넣어서 영업이익을 적자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세타 엔진 품질 비용을 3분기 회계에 적용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의도적으로 3분기에 집어넣어서 임금 협상에 있는 3분기에 적자로 만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안에 양재동 가이드라인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네. 근로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 이런 이제 오해가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도 현대차 그룹에서 좀 명쾌하게 처신을 해명을 하는 그런 조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메리바라 GM 회장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의 속도가 붙자 기업들이 줄서기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사람인 메리바라 GM 회장은 미국의 주요 환경단체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는데요. 박사님, 바라 CEO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에는 취임 첫 주에 만나서 이 배기가스 기준을 완화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이든 당선인의 친환경 정책을 지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어요. 네, 제너럴 모터스는 미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고요. 네. 제너럴 모터스의 어떤 행태가 세계 자동차 업계에 영향을 많이 줄 것입니다. 거기에 또 메리바라 회장 여성 CEO로서 상당히 저력을 발휘해 왔던 분이죠. 저분의 어떤 앞으로의 경영 전략이 자동차 업계의 판도 변화에 큰 어떤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저분이 느닷없이 어저께 환경단체에 편지를 보내서 그동안 제너럴 모터스가 환경단체 여러분의 뜻을 반해서 자동차의 배기가스 규제를 좀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이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환경단체 말을 잘 듣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네. 거기에 이어서 또 현재 지금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이 규제를 강화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금 제동을 걸고 소송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메리바라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그랬는데 이 소송도 처리하겠다.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의 메리바라의 이 돌연한 입장 변화 이것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메리바라 CEO는 GM의 지지를 철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의 지지도 철회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 환경을 기준을 높이자고 하는 환경단체의 요구에 하고 싸우지 말자. 또 캘리포니아 주 정부하고도 싸우지 말자 이랬는데 이 대목이 굉장히 주목을 끄는 게요. 현재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정권 인수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들어서게 될 경우에 이분이 취할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환경 규제, 그 환경세 도입 이런 것인데 그것을 앞두고 메리바라 제너럴 모터스 회장이 대통령과의 바이든 정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꼬리를 내리는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대대적인 환경 규제가 있을 것을 감지를 하고 미리 자동차 업계가 앞서가겠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너럴 모터스가 수입하는 제품이나 거래하는 제품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환경 규제를 자청해서 할 수가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메리바라 돌풍에 휘말려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기도 전에 환경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매우 지금 비상한 어떤 이 주목을 끄는 그런 액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GM은 전기차 볼트에서 화재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서 지금 리콜을 진행 중인데 우리 국토부도 이 볼트에 대한 임시 리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국토부도 제너럴 모터스가 한국에서 판 전기차 볼트 거기에 대해서 리콜을 명령을 했거든요. 네. 현재 지금 미국에서는 10만 대 가량의 거대한 지금 리콜을 제너럴 모터스가 볼트 전기차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네. 공교롭게도 이 볼트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이 LG화학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도 덩달아서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 볼트 전기차는 미국에서는 지금 화재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 화재가 배터리가 충전도가 높아졌을 경우에 폭발 사고가 있다. 그래서 그 충전도를 낮추는 장치를 다시 하라. 이런 명령 내용입니다. 네, 앞으로 화재 원인이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이 GM과 LG화학 사이에서 좀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이 비용을 물어줄 것인지 배터리 회사가 비용을 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제너럴 모터스는 이번에 그 환경 규제에서 따르겠다라고 메리바라가 선언한 것 외에도 전기차로서의 대대적인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아예 제너럴 모터스가 전기차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로 봐서는 또 하나의
기회도 될 수 있지만 상당한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미 포드도 자체 배터리 생산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배터리는 조금이라도 품질이 떨어지는 배터리는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운데 LG화학의 경우에는 이 불나는 문제, 불난다고 의심받고 있는 이 대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회사의 명운을 건 매우 주요한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최정우 포스코 회장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잇따라 대형 사고가 발생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는 오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저께 오후에는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직원 3명이 숨졌는데요. 박사님, 이 광양제철소에서는 이번 폭발 사고를 포함해서 최근 1년 사이에 대형 사고가 4번이나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포스코 하면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기업이고 참 한국 경제에 기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에서 연달아 지금 이 화재 사건, 폭발 사건이 터지면서 이번에도 또 여러 명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했어요. 네. 이런 사건이 지금 한 번에 일어난다면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있지만 시기를 두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면에서 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 포스코의 내부 기기의 전체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최정우 회장이 무려 취임하면서 안전한 포스코를 만들겠다. 그래서 1조 원이나 투자하겠다고 실제로 투자했거든요. 네, 이미 2018년에 그렇게 투자를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그런 네. 면에서 돈을 엉뚱하게 투자한 것은 아닌가. 근본적인 문제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 회장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날 예정이고 연임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안전 문제가 연임의 변수로 좀 작용할 가능성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최정우 회장은 현재 지금 내년에 임기죠. 내년 주총 때 재신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포스코가 여러 가지로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철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면에서도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아왔는데 안전 문제에 관해서 1조를 투자하고도 계속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대목에 대해서 과연 주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최정우 회장으로서도 어저께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 사태를 잘 수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 회장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었던 이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도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포스코가 최정우 회장이 제철, 철강 집중도, 철강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 해서 포스코 케미칼 회사를 지금 대대적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네. 무려 1조 원이라는 돈, 그것을 유상증자 형태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그 포스코 케미칼의 이 2차 전지 소재 산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얼핏 보면 2차 전지가 자동차의 전기차 출하수에 막혀서 굉장히 유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 산업의 트렌드는 자동차 전기파 배터리가 대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음극재인데요. 이 대목은 크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중국 쪽에서 워낙 이 분야에 많이 뛰어들어서 가격이 연이어서 폭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과연 포스코 케미칼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이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소재가 흑연등인데 이 흑연등이 국내에 지금 잘 생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역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런 어떤 이 지정학적인 문제를 과연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와중에 지금 상황에서 제철 산업도 어려운데 1조 원이라는 돈을 포스코 케미칼의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여기에 대해서 이 경영 전략가들 사이에 좀 이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입니다. 모더나가 백신 후보 물질 효능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스테판 반셀 CEO가 자사주를 매각했습니다. 총 19,000주의 주식을 팔아치웠는데요. 박사님, 앞서 화이자의 CEO도 이 백신 효능을 발표하자마자 자사주를 매각해서 비판을 받았죠. 예, 코로나 백신을 생산해온 그동안의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도덕성이 계속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줄 수 있던 그런 어떤 그 챌린지를 판을 바꿀 수 있는 기대를 만들어줬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요. 이들의 지금 주식 조작 혐의 내용, 주식 조작이라는 뉴욕 증시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코로나 백신 1상, 2상, 3상 중간 과정에서 조금씩
진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주식을 대거 지금 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을 보통 파는 것은 자기가 업적을 크게 내서 주식을 팔아서 이차를 누리는 것이 좋은데 대형 호재에서 주식을 파는 것은 혹시 저 발표가 가짜가 아니냐. 자신의 주식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최근 코로나 백신 성과를 과대 포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뉴욕 증시나 아니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가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한두 기업이 아니죠. 이 제약 바이오는 그 특성상 일반 소비자들이 전문 지식이 없으면 어느 정도 개발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묘한 점이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노려서 또 그 임상 과정도 1상, 2상, 3상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의 진보가 있었을 경우에 부작용이 있는 것은 은폐하고 조금의 진보를 터트리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때 좋은 호재가 있을 때 주주들이 대부분 주식을 팔고 떠난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신뢰가 생기지 않고 결국은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지원을 못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약 개발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도 모더나의 경우에는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1상 때, 2상 때 계속 주식을 내다 팔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주식을 파는 방법에 대해서는 미리 자신들이 예정을 해놨다. 그리고 일정을 정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이 아니다 이러는데요. 물론 주식 매각 일정은 미리 정해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는 그 개발의 성과 이것을 자신들이 주식 파는 시점에 거꾸로 맞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좀 덜 개발이 됐다 하더라도 좀 미진하다 하더라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연 코로나 백신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는 그런 회의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런 가운데 모더나의 최고 의료 책임자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 백신의 임상 결과를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과도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모더나의 그 측에서도 현재 코로나 백신이 이제 세상을 바꿀 것이다. 또는 코로나19 이제 충격이 없었다. 경제가 급격히 살아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백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코로나 백신의 효능이 95%라고 하지만 그것은 특정한 조건 속에서의 실험이고 일반에 접종됐을 때 과연 그렇게 될지 또 지금 한 번 항체가 형성된 사람들도 다시 코로나에 다시 중독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중국 같은 데서는 이미 백신을 많이 접종을 했습니다만은 주가가 떨어지는 네. 그런 현상이 있어요. 지금 그 그래픽에 모더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밤사이에 올랐는데 그것은 아마도 유럽하고 모더나하고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서 시장이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또 하나 뉴욕 증시에서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타이밍에 또 내일 아침에 모더나의 경영진이 주가가 올랐을 때 또 팔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